안녕하세요. 지은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제 1차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으로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미지로 해서 아마 채점을 이미 끝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학생들은 영상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전체를 보기보다 틀린 것만 골라서 들으시면은 시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문제를 보니까 지수들의 계산이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지수 법칙이다. 요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무엇이에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합, 차, 곱, 그리고 분배 법칙까지 이용을 했었다는 거.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식들이 곱해져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지수들끼리는 어떻게 해주는 거였다? 지수들끼리는 더해주는 거였다. 해서 A의 6제곱. 자, 그 다음에 요 가로로 해서 거듭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지수들끼리는 어떻게 해준다? 지수들끼리는 곱해준다. 따라서 A의 15제곱. 그 다음에 3번. 지금 식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나누기예요. 그러면은 지수들끼리는 어떻게 해준다? 지수들끼리는 빼준다. 그럼 이제 6에서 6을 빼는 거고 A의 0제곱인데 지수가 0일 때는 그 수가 나타내는 것은 1이다 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이네요. 그쵸? 그럼 이제 지수들끼리는 뭐 해준다고요? 빼준다고요. 3에서 8을 빼면 A의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하는 건 역수의 의미를 가지면서 분수로 정리하면 A의 5제곱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하시오래요. 그러면은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하는데 조금 더 복잡하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밑이 같을 때만 이렇게 밑이 같은 친구들끼리만 지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은 지수들끼리 더해주고 나누기는 지수들끼리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밑이 A인 친구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A의 세제곱 그리고 제곱을 곱해주고 있으니까 지수들끼리는 더해주고 그 다음에 밑이 B인 친구는 나누기이니까 2에서 1만큼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A의 5제곱 B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밑이 같을 때만 우리는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가로부터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연산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가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들끼리 어떻게 곱해서 2, 3은 6 나누기 B의 제곱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밑이 같은 친구들이 눈에 잘 보이게 정리가 됐으니까 지수 3과 6을 더해주고 B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나눠주기인데 얘는 어떤 것을 나눠줄 게 없어. 맞나요? 나눠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1이라고 하는 수에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고 1은 지수가 0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0 빼기 2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A의 9제곱, B의 마이너스 2. 정리가 되긴 했지만 지수에 마이너스가 남아있을 땐 우리는 분수로 나타냅니다. B의 제곱분의 A의 9제곱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서의 세 번째 문제. 자, 문제 조건부터 볼게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밑은 0이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럼 다음에 간단히 하시오니까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식 중에 괄호부터 정리를 해줄게요. 마이너스 A의 7제곱 B의 제곱 곱하기
자, 가로 안에 있는 것에 각각 분배 법칙 되어야 하기 때문에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쪼개서 정리했어요. 나누기 A의 3의 제곱의 제곱이에요. 그쵸? 3의 제곱은 9니까 9제곱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밑이 같은 친구들끼리 할 건데 지금 부호를 결정하는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마이너스 써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A끼리 모아볼게요. A의 7제곱 곱하기니까 더하기 3 나누기니까 빼기 9 그 다음에 B의 제곱 곱하기니까 더하기 3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A의 지수를 정리했더니 얼마? 1은 생략했었습니다. B는 5, 따라서 마이너스 A, B의 5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번 문제는 거듭제곱근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정식, 식을 이용해서 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요 세제곱근을 x라고 두고 x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나오더라. 그쵸? 그럼 이제 좌변으로 다 정리를 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27은 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야 되는 인수분해 공식은 무엇이에요? 어떤 걸 떠올려야 돼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꼴이니까 얘는 a 플러스 b 가로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3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0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2차식에서는 근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1차식에서 나온 근은 마이너스 3이고 2차식에서는 근의 공식을 바로 써봅시다.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3뿔마 루트 b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ac는 36이에요. 그러면 지금 근호 안에가 마이너스 27이 돼버렸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27이라고 하는 거는 9 곱하기 3이니까 제곱수인 9만 근호 바깥으로 나가서 2분의 3뿔마 3 루트 3i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무엇이다? x는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3뿔마 3 루트 3i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0.25의 4제곱근. 자, 4제곱기니까 요 근을 똑같이 x라고 하면 4번 제곱했을 때 0.25여야 해요. 그쵸? 근데 이런 식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수보다는 분수가 편리하기 때문에 0.25를 100분의 25, 4분의 1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양변에다가 4를 곱하고 좌변으로 다 정리를 해줄게요. 그랬더니 4x 4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럼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인수분해 공식은 뭔가요, 친구들? 4제곱? 4제곱에 관련된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합차 공식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합차 공식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1 가로 열고 2x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쵸? 자, 물론 요 2차식은 실수 범위에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쵸? 근데 이제 꼴이 같으니까 이 자체에서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차식에서는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하고 두 번째 2차식에서는 x제곱은 2분의 1이 나와야 해요. 그쵸? 꼴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정리하면 x는 뿔마 루트 2분의 1i인 거고 그쵸?
뿔마 2분의 1 정리를 해주면 x는 뿔마 2분의 루트 2i하고 뿔마 2분의 루트 2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마이너스 3의 4제곱근인데 이 수가 정리가 된 수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들은 81의 4제곱근으로 정리해서 풀 거고 이 4제곱근을 x라고 둔 다음에 x 4제곱은 81 정리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 자, 그럼 여기서 이용해야 되는 인수분해 공식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합차 공식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위와 마찬가지로 요 2차식은 실수, 그쵸? 실수 또 유리수, 정수 부분에서 전개가 가능하지만 꼴이 같으니까 그냥 이 자체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x제곱은 마이너스 9, x제곱은 9. 위랑 똑같다, 그쵸? 수는 똑같은데, 꼴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수는 뿔마 3i.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뿔마 3이 되겠네요. 아이고, 올라갔네.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였다. 자, 그 다음에 2-2번. 거듭제곱 중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2-2번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방법, 방정식 그리고 인수분해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만 그래프로 연결지어서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2-2번은 선생님이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4제곱근을 x라고 두고 x 4제곱은 81을 만족하는 근 중에 실수인 것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y는 x 4제곱이라고 하는 다항함수와 y는 8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좌표 평면 x축, y축 그 위에 x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포물선 모양이에요. 그러고 상수함수는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가 당연한데 양수니까 x축 위에 있겠다, 그쵸? y는 81. 자, 그럼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두 개가 있고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음수는 자, 81의 제곱근인데 4제곱근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4제곱근인데 81의 4제곱근,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인 거고 플러스 81의 4제곱근은 플러스 3이겠네요, 그쵸? 답은 그래서 뿔마 3. 자, 두 번째. 그래프로 하니까 좀 더 눈에 들어오고 싶지 않나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0.008의 세제곱근. 지금 여기 마이너스로 쓴 건데, 이거 선생님 기억이 없는 점이 있어가지고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원했던 거는 마이너스 0.008의 세제곱근이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신경 쓰지 않고 이걸 보지 못하고 푼 친구들도 부호가 맞으면은 맞다라고 채점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0.008이라고 식을 써준 다음에 좌표 평면 그려야 하는 함수는 y는 x 세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0.008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예요. 그러면은 다항함수는 회색으로 이렇게 y는 x세제곱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음수니까 x축 아래에다가 y는 마이너스 0.008이라고 해준 다음에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교점이 하나 존재한다, 그쵸?
자, 요 점은 세제곱근인데, 그죠? 마이너스 0.008에 대한 세제곱근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2의 세제곱근이었던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 생략되고 마이너스 0.2라고 하는 실수 근만 남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0.2. 혹시 헷갈릴 것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홀수고 음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아도 이 수 자체는 음수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2-3으로 가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인데 정확하게는 간단히 하시오인 것 같아요. 값을 구하시오보다는 간단히 하시오. 자, 그러면은 안에 있는 수의 수를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근호를 생략해주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없어져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25라고 하는 수는 5의 4제곱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도 5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루트 32. 32는 2의 5제곱이어서 그쵸? 근홀은 사라지는데 부호는 사라지면 안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 자, 4번. 마이너스 2의 제곱의 4제곱근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과도 같아요. 그쵸? 2의 제곱의 4제곱 따라서 정리해주면 루트 2만 남겠네요. 해서 2-3번도 끝.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 계산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성질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두 무리수가 곱하기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살펴보니까 세제곱근이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근호가 똑같은 근호이기 때문에 수를 안으로 다 모아줄 수 있다. 따라서 세제곱 루트 2 곱하기 32라고 묶어줄 수가 있고 얘는 2 곱하기 2의 5제곱 따라서 3 세제곱근 2의 6제곱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약분해서 2의 제곱 따라서 답은 4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6제곱근인데 바깥에 세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256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수인가 봤더니 16의 제곱인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요 근호 바깥에 있는 세제곱이랑 근호 안에 있는 수랑 곱해주면 2, 3은 6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이 16을 2의 4제곱이라고 바꿔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6제곱근이랑 6제곱이랑 약분해서 16. 다음에 3번. 마찬가지로 4제곱근, 4제곱근 같기 때문에 다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 줍시다. 그럼 3분의 243이고 그랬더니 81이고 81은 3의 4제곱이고 해서 약분 3.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에는 세제곱근 안에 또 제곱근이 있어요. 그쵸? 제곱근은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 근호를 하나로 묶어 줄 거예요. 자, 근호 안에 있는 근호끼리는 요 앞에 있는 수들끼리는 곱해서 6의 제곱근으로 묶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729라고 하는 수는 3의 6제곱이에요. 따라서 약분해서 3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근호끼리 곱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먼저 이 세제곱근 안에 있는 수를 정리를 해주셔도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729라는 것을 3의 6제곱이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수가 이렇게 3의 세제곱이라고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략해서 3, 정리해서 3이라고 해주셔도 똑같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위랑 같은 방법으로 세제곱근이 똑같으니까 근호 안으로 집어 넣어 줄 건데 54라고 하는 수는 2 곱하기 27이잖아요. 그래서 27을 3의 세제곱이라고 써주고 4도 2의 제곱이라고 써주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또 근호 안에 근호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합쳐진다고요? 하나로 6제곱근으로 합쳐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세제곱근 안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있고 빼기 6제곱은 6제곱 약분해서 4. 그러고 났더니 얘는 6의 세제곱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6 빼기 4 답은 2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과제 1차에 마지막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자, 3-3번을 보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떠올리셨어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생각이 같았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의 세제곱근을 A라고 할 거고 3의 세제곱근을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꼴을 곱셈 공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A라고 하는 것을 2의 세제곱근이라고 둘 거고 그 다음에 안 예쁘네. 2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을 3의 세제곱근이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곱셈 공식에 집어 넣으면 2의 세제곱근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근의 세제곱이니까 2 더하기 3이 되어서 답은 5가 된다라는 거. 해서 이 교과서 문제를 만으로는 이 과제를 하기 조금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민을 해보고 연습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꼭 스스로 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고 나머지 수업도 화이팅 합시다.